안녕하십니까, 정지현입니다. 2020년 4월 14일 장전 체크포인트입니다. 전일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는 1.39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 지수는 1%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. 나스닥 시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등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나스닥 시장은 0.48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.37%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시장의 흐름들을 좀 봤을 때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,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,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. 미국 쪽에 있어서의 확진자 수, 확산세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. 그러한 얘기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그나마 이 큰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, 일단 정점을 좀 지나섰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앤드류 쿠오모 뉴욕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. 다만 이제 치료제가 좀 나올 때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정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언급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규제에 대한 해제 이런 부분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일단 이 최악의 지수 하락으로 봤었던 이 주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코로나 이슈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최근 들어서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기업의 실적이에요.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, 우려감이 시장에는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어닝 시즌으로 좀 들어가요. 어닝 시즌 좀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,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.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이겠지만,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 기업의 실적들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 주부터 어닝 시즌 실적이 좀 발표가 됩니다. 우선적으로 이 대표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좀 하고 있죠.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, 시티그룹 이런 그룹들,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들이 일단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. 뭐 존슨앤존스나 아니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도 1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렇지만 이 코로나 이슈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나 이 부분들이 확실시 되고 있다. 그러면 이제 다만 여기에서부터 얼마만큼의 감익이 될 거냐 이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과거에 지수가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차지를 했었어요.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. 근데 이제 이 수많은 미국 기업들, 뭐 S&P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17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배당에 대한 축소 이 부분들을 축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, 탄력적인 그런 흐름들은 좀 다소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악화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시장을 좀 보게 되면 S&P 500 기업 같은 경우는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이 좀 나와줬었어요. 고추가권역에서 하락폭의 좀 절반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, 상승 N자형으로 목표치가 좀 도달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들은 당연하겠죠. 그리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의 절반 되돌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대부분의 차트 모습들이 다 비슷비슷해요.
다우지도 마찬가지로 절반의 좀 되돌림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결국은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이익치, 즉 기업의 실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향후에 기업의 실적은 이미 안 좋을 것이다, 부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안 좋아질 것이냐, 이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. 두 번째 포인트는 안 좋지만 언제 회복이 되느냐,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느냐, 이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이겠죠.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61선에 있어서의 저항자리 때는 부딪힐 거예요. 그럼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될 부분들인데, 이 부분들은 실적에 있어서의 저조한 부분들,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는 밀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. 왜? 가미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미국 시장의 밸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한국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한국 시장도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이 좀 나왔어요. 나와주고 난 이후에 눌림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일단 삼성의 1분기 실적은 나름대로 좀 괜찮게 나왔어요. 그리고 난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어찌됐든 간에 수급적으로 좀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. 일단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. 이번 주 들어서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좀 줄어드나 그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5거래일 연속적으로 양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. 근데 외국인 쪽에 있어의 특이한 부분들은 선물,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 내내 선물을 매도를 했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대량으로 좀 순매수를 해줬었어요. 이 부분들이 일단 지수가 무조건적으로 하방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여전히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예요. 삼성전자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.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많이 줄어들었고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다가 전날 매도세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. 수급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꼬인 실타래 부분들이 조금씩 서서히 흘려 나가고 있다, 그 정도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 수급적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는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. 증시 주변 자금의 추이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4월 10일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1,800억 가까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근데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건 고객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어요. 과거에는 고객 예탁금 자체가 얼마 되지가 않았었어요. 사상 최고치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인 사고로 볼 수가 있겠죠. 증시 매수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니까. 근데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신용잔고가 다시 또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, 이 부분들은 좀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전히 종목장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. 전날 미국 시장을 보게 된다라면 테슬라가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. 테슬라가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, 전기차 쪽이나 2차전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은 한 번쯤은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여전히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담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선정을 할지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. 쇠퇴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죠. 쇠퇴하는 산업이 아니라 성장을 하는 산업이에요. 성장을 하는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수혜주들 어떠한 부분들이 고성장을 할 것인가, 이 부분들을
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이 나왔어요.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전일 대체적으로 IT 섹터들 다 밀렸어요. 소재, 장비, 부품 뭐 할 것 없이 다 밀렸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반등 이 부분들도 한 번쯤은 포커스를 좀 맞추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좀 좋았어요. 넷플릭스의 주가도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뭐 엔터주들 뭐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겠죠? 흐름들이. 그러면 이 엔터나 컨텐츠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 있어서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선진 시장의 흐름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도 좀 괜찮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 부분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. 이러한 부분들이 플러스가 된다라면 그래도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자, 어찌됐든 간에 선진 시장, 즉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봅시다.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,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,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, 뭐 1달러, 뭐 이 부분들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이 다음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. 어닝 시즌으로 돌입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즉 기업의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한국 기업도 가급적이면 실적이 좋은 또는 성장이 비교적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, 그런 섹터들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점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은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시장이 등락이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장전시황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